자, 오늘은 35차입니다. 벌써 지금 경제금융 용어가 총 700개인데 한국은행에서 주는 게 벌써 350개면 벌써 우리는 50%를 하게 됩니다. 자, 시니어리지,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시장 리스크, 시장 평균 환율 제도, 신용 경색, 신용 레버리지, 신용 스프레드, 자, 신용 연계증권, 신용위험, 시형 리스크, 신용창조, 신용파생상품, 신용평가제도, 신용환산율 이렇게 시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데요. 여기 신용위험, 신용 리스크까지 10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리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이제 시니어리지라고 한다. 자, 금속화폐 시대에서는 이제 절대 군주가 금이나 은 이렇게 이제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이제 생산 비용보다 높은 액면 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너지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명목 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태환력, 화폐 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 시너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에 화폐 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 수익에서 화폐 제조비를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시니어리지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니어리지는 이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검색어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고요. G10, G10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실물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연관 검색어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적으로 이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 시스템 내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부실화 또는 도산식 금융 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이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도 금융기관인가? 그래서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경우에 이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고 SIFI 부실화 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S 등 국제기준 재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를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FSB와 이제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 Global Systemical Important Banks와 GSIIS Global Systemical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시장 리스크. 자,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은행이 단기 매매를 위해 트레이딩 계정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고요.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BCBS는 은행이 시장 리스크에 상하는 자기 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그간 시장 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가지고
BCBS는 이제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자본 규제 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2016년 1월 시장 리스크에 대한 자본 규제 개정 기준서를 공표를 했습니다. 연가 검색어는 VAL, Value Add Risk가 있습니다. 자, 35-1차 시장 평균 환율 제도.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율 제도의 단계적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했고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환율 변동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일중 변동폭을 이제 제한했고요. 시장 평균 환율 제도화에서는 외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은행 간 실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해서 다음 영업일의 기준 환율로 정하고 이제 같은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도록 했고요. 같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중 환율 변동 제한폭을 기준 환율의 상하 0.4%로 설정하고 이후 변동 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완전히 철폐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연가 검색어는 고정 환율 제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 및 달러 화폐 그 제도가 있습니다. 자, 35-2차는 신용정책부터 하겠습니다.